사과는 안 하십니까? 최종 책임은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 않아요? 당연히 국민들한테 송구스럽지요. 그러나 네,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군의 사고는 심각합니다. 인천서 해병 병장이 총기로 사망하고 초급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하면 강원도 최전방에서 간부 1명이 사망했고 훈련 중 폭발 사고로 10명이 다쳤습니다.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실 거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군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의 정밀 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겠습니다. 사과는 안 하십니까? 최종 책임은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 않아요? 당연히 국민들한테 송구스럽지요. 그러나 사회적 군은 사실 사회하고 떼놓고 떼낼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병리 형산들이 군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 역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그 오산기지 압수수색한 게 소파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소판을 찾아보니까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명시적으로 그런 합의 사항이나 수사에 대해서 내용이 부존재합니다. 다만 중앙방송통제소 MCRC는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는 그런 길로 다녔고 그 출입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한국군에 국한된 일입니다. 거기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 미군에 관련해서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제가 오산기지에 근무했었습니다. MCRC, 더 잘 아시겠구만. MCRC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시에 같이 근무하고요. 위협한 상황에서 미칠공공 사령관이 직접 들어와서 지휘합니다. 그리고 3급 기밀의 콘솔을 같이 관리하는데 그게 무슨 미군과 한국군이 분리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의원님, 들어가는 입구 출구가 다릅니다.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보셨듯이 이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실책 외교를 넘어 실망 외교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70년 전 어떤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과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고 60년 전 어떤 대통령은 온갖 창피함을 이겨내고 서독에서 포항제철과 경부 고속도로 종잣돈을 얻어냈습니다. 20년 전 어떤 대통령은 한미 FTA 성공시켜 대미흑자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뛰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폭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반미 시위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양키고 홈,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사진 찍기, 미국 성조기 찍기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네, 총리 나와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깽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총리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인 행동이나 또는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네, 알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와 유사한 것을 마침 제가 제 지역구에 와서 한번 그러한 단체들이 와서 그 유사한 시위를 한 것을 제가 보고 듣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폄하 또는 폭력적인 모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폭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반미 시위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양키고 홈,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사진 찍기, 미국 성조기 찍기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반중 시위에는 그 실제로 상인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명동에서 그 상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행위라든가 영업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미 시위 말씀하셨던 역시도 반미 시위 외에도 우리 반미 사회에 펼쳐지고 시위 있는 역시도 많은 여러 가지 상행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것은 표현의 자유에 사실이고요.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규제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반중 시위나 반미 시위나 동시에 이것이 상인들의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좋으신 하게 말씀입니다. 되는데요. 예. 단순히 반중 시위만 대해서만 깽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도 오해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적어도 다음 지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쌓였습니다. 미국인 6명에 대한 체포,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다 모여서 네, 정상회담 또 이런 자체에서 일들이 직전에 있었던 만들어지지 오해도 않는가 풀렸던 것을 이런 생각을 보셨을 하게 되고요. 제가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대만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넘었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2분기의 성장률이요. 대만의 네, 2분기 GDP 성장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8%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만과 우리는 4마리의 아시아의 용이었습니다만은 4만 불 고지를 대만이 먼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 한 가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력도 있을 것이고 대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의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분석해 주신 것이 있으면 또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저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대만의 투기표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20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기표 제도가 대만의 제도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지난번에 휴가 신청을 한번 했다가 재난 상황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반려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재난이 있어서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유감스럽게도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방송 3법은 만들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방송 3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노사 공동 경영
또 그리고 이사 추천 단체의 임의성, 자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국민 여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조항으로는 사장이 말하자면 경영자가 지명하는 5명, 본인 포함 5명과 종사자가 추천하는 5명 이렇게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라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지만 EBS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노조가 전원 100%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노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MBC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60~70%의 구성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압도적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종사자 대표 5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구성하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방송법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장을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장 뽑아봤자 10분의 1밖에 경영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편성위원회의 10분의 1, 편성위원회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 이번 방송 3법에 따르면 현재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0개 방송사 KBS, MBC, SBS, EBS,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 채널A 이 10개 방송사의 10개 방송사 모두의 노사 공동 경영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편성규약을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편성규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편성규약이 헌법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편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편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국민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라. 이렇게 법제화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를 선임하는 추천 단체에 변호사 단체 그리고 방송 미디어 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변호사 중요하죠. 여기도 변호사 출신들 많으시니까 좋습니다. 또 방송이니까 방송 미디어 전문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다. 회계 결산, 중요한 자산 처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경영단체, 회계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그렇게 히트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방송사들인데 문화단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방송 3법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게 여러 단체가 들어가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물러났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나갔다면 3대2 구조로 민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 위협입니다. 아까 28조가 큰 돈이라고 했지만 남쪽의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000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남북대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죠. 예. 그럼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굽니까? 대북 억류되신 분들이라. 맞습니다. 북한에 12년째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입니다. 장관님, 이분들 생사는 확인됩니까? 생사를 확인하려면 협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협상하려면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화하려면 접촉해야 합니다. 일체 접촉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 6년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6분의 국내 송환을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협상하려면 대화가 재개돼야 되죠. 대화가 재개되려면 신뢰 구축이 돼야만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최우선으로 협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현실적인 실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레버리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지금이 외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왜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하시는데 대화를 하려면 일단 협상장에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버리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는 3가지뿐입니다. 첫째,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을 때. 둘째,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한 자금이 필요할 때. 셋째, 체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 동의하십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정훈 우푸틴. 장관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십니까? 예, 북중로 세 정상이 세계의 삼각 공조의 이미지 그런 모습을 발신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국면이 바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신냉전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협력기구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로 동맹을 통해서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중로 전승절 행사에 막루에 서기는 했지만 3자 정상회담은 없었던 것이 증거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김정은이 방중 전날인 9월 1일에 최신형 ICBM인 화성 20형을 공개했습니다. 추진력이 무려 200톤 F를 초과하는 괴물 엔진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들로는 중국의 둥펑 61과 러시아의 사르맛입니다. 둥펑 61은 80주년 열병식의 하이라이트였죠. 사르맛은 러시아의 최신형 ICBM으로 1단 엔진 추진력이 딱 200톤 정도 됩니다. 핵탄두는 최대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최정상급 다탄두 ICBM을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15개는 아니고요. 우리 군의 전문가들은 6개를 탑재 제가 가능한 말씀드린 것은 다탄두 러시아의 ICBM 사르맛 화성 기준입니다. 20형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것과 유사 스펙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나란히 앉힌 겁니다. 김정은은 굳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을 니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방연구원의 한 박사 연구에 따르면은 200억 불로 추정합니다. 28조 7천억 정도, 우리 돈 1,400원 환율 계산하면 그렇게 그 정도 되겠죠. 되죠. 국방연구원 결과입니다. 북한의 GDP가 40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장관님 짐작이 가시죠? 북한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북한 경제로 봐. 결국 북한은 제재 해제, 그러니까 외화 수입에 대한 제재 해제를 통한 외화벌이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다고 어찌 해서 생각하십니까? 인민생활 향상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일부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왠지는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돈도 필요 없는데. 뭘 물으신 겁니까? 어떻게 대화에 끌어내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대화는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스스로 걸어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국어라고 애고라면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아까 28조가 큰 돈이라고 했지만 남쪽의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000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 그러면 무인기를 북한이 띄워서 무인기를 전단을 우리 살포한 대통령실에 보내는 그래서 것은 괜찮습니까? 대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괴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청구한 거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고발한 거 다 잊어버리셨어. 예,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그러고.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 푸틴에게 인정받았지. 러시아에서 외화를 잔뜩 벌어들였지. 거기다가 눈에 가시 갔던 대북 심리전 수단도 다 중단됐지.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끌어내실 겁니까? 장관님, 대북 심리전 수단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박충권 의원님의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를 다진 뒤에 예를 들면 화성 20형을 9월 1일 날 베이징을 출발하면서 공개한 사실과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9월 8일 이 고체 엔진 분사 시험을 참관한 것을 굳이 공개한 그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CBM은 15,000km 나갑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고 한 ICBM 공개였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씨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단연 1등 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버리지들이 안전하게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행위의 그럼 측면이 옛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대북 이재명 확성기를 대통령이 틀어서 뭘 경기도지사 얻었습니까? 시절에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 주실 겁니까?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질 최근에 것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관님. 대북 확성기,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력적인 수단들을 모두 알아서 자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고까지 다 벗어다 주고 돌려받은 것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허망된 깨꿈 깨라가와 같은 김여정에게 조롱과 막말로 훈계당한 것뿐입니까? 이런 귀중한 레버리지들을 다 갖다 버려놓고 도대체 뭘 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관님, 확성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확성기가 대통령을 레버리지고 상대로도 전단이 사기칩니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 우리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북 확성기로 해서 저쪽에 소음 그러면 방송으로 국정원과 얼마나 국방부의 많은 고통을 라디오 방송은 받았습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끔찍한 세월이 왜 다 중단했습니까? 전부 다. 그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레버리지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절대 수단이 아니고 자해행위라고 얘기가 말씀드립니다. 안 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충건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만 4천 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합니다. 이 국회의정 단장은 탈북민이라는 품격의 이름으로 탈북민을 탈입니다. 모독하고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2,600만 북한 주민이 먼저 지금 온 인권 통일이라는 유린을 것은 방청석 조용하세요. 북한이 의석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조용하세요. 탈북민이라고 했어요. 의석에서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자, 조현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충건 됐습니다. 의원님은 평화와 안정의 전도사가 돼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대결과 적대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다 갖다 바치는 대북 정책 해갖고 뭘 잘했다고 평화와 안정의 말씀하십니까? 대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적대와 장관. 대결과 분열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통일부 안 장관. 됩니다. 이 자리는 국무위원이 의원으로부터 질문받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국무위원이 의원에게 가르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